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오늘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저희 시간 뵙고 정말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네, 다른 코너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또 인사해 주셨는데 또 실적 체크해 보면서 오늘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조선 해운주 수익의 백고동 울릴까? 네, 지난해 저희가 개편하고 그 실적 시즌 때 처음 모셨던 게 이제 조선주의 실적을 잘 보자라는 의미에서였고요. 이후에 이제 조금씩 개선세가 나오면서 또 올해는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흑자 기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던데요. 조선주 실적 반등 기대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 실적이긴 했지만 그 이전인 22년과 21년 대비해서는 이제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흑자 전환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가수주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정말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도 회사들이 꽤나 많은 캐시를 모으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뭐 26년 수주분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계속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는 국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 중에서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었던 그 1분기에 중대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형 조선 업체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는 사안이 있나요? 저희가 해양공사 를 하는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분기 실적 추정치 좀 나와 있는 표 두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좀 움직임을 볼까요? 연구원님이 준비 안 해주셨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 또 하나오션 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좀 준비했고요. 네. 너무 멀리 있죠? 아마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작년 대비해서 뭐 저희가 다 흑자로 전환하는 부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밑에 뭐 적자 전환이라고 잘못 표기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갔을 때 대체적으로 미들 싱글에서 이제 높게 좀 기대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하이 싱글 정도까지 높은 한 자릿수 정도의 마진율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오너십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회성을 좀 시장에서 이미 실현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대체적으로 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높은 마진을 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의 일회성 비용, 충당금 설정 이런 부분은 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조선주가 올해 실적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올해 저희 이제 당사의 좀 퀀트에서 얘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저희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튀는 섹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저희가 탑라인마저도 늘어나는 것이 안 보이는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조금 많이 적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2023년까지 있었던 그 비용 측면에서의 큰 변동성이 이제 올해는 줄어들어서 그리고 제품에다가 그 가격을 많이 전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아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섹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있어서 좀 미스가 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올해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 관련한 그런 비용 말고는 큰 비용보다는 이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 내에서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실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선박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주가 중국을 제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중요한 변수일까요? 그러니까 중국을 양적으로 제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배 중에서 한 50% 이상을 중국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선박이거든요. 저희가 선박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배를 다 많이 만드는 쪽보다는
이제 컨테이너나 LNG 캐리어 같이 좀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잘 만드는 편이고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으로 이제 벌커나 탱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배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를 나르고 저부가가치의 선박의 비중이 원래 높기 때문에 비율대로 시장에서 발주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양적으로는 많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부각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선박에 대해서도 이제 자동차처럼 뭔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배를 자꾸 시장에서 돌아다니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의 내용 연수를 다 사용하지 않은 선박들을 뭔가 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좀 짧게 쓰고 새롭게 배를 발주한다는 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교체 주기가 짧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특히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발주를 시도하는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도를 무조건 이제 좀 좋은 조선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이 좀 조선업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는 것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처럼 그냥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은 배를 필요로 하는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번 사이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비싼 배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을 굳이 찾아와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주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지금 한국의 조선업 자체에는 구조적으로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부가가치 선박하면 친환경 선박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박 자체는 좀 스피드가 빠르고 저희가 이제 별로 느리게 다니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정시성을 갖는 배들을 보통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하고요. 이 화물의 밸류가 높은 선박일수록 배도 좀 더 면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화물의 이제 밸류가 높은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LNG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선박 이런 것들이 주로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군함, 함정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당연히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일반 상선보다 훨씬 더 하이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의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내수에 해당하는 판매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조선업체의 수익성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산 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쪽에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수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에 그런 룸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체에게는 꽤나 고부가가치 사업 부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상에서는 이 조선주에 대해서 증권사 분석에서도 이제 실적주로 주목을 하는 의견도 있고 여기에 이제 업황 지난해부터 뭐 슈퍼사이클이다 해서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적 개선의 시기가 지연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이렇게 뭐 수주라든지 또 친환경 규제 그리고 신조선가 같은 가격까지 삼박자가 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조선가 보시면 14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조선주의 지표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전 세계 조선업체가 만들 수 있는 배의 양보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오더가 나오는 그 배의 양이 계속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총량 기준으로는 21년 대비해서 수주 환경이 지금,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양적인 지표는 무조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수주를 할 때의 가격 자체도 지금 4년째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더가 많으면 시장이 이제 더 심하게 달겨들면서 캐파를 늘리는 과당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가격을 지키기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업체들이 훨씬 더 갖는 그 협상력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클은 이전에 있었던 그 호황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이클의 그 높은 시황의 지속성이 더 높을 만한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주가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죠, 연구원님? 근데 저희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고 네. 저희도 모두가 다 고라고 외칠 때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 드는 느낌은 그냥 업황을 좀 오랫동안 본 사람으로서는 2006년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많이 보입니다. 그때 2004년부터 조금 올랐던 게 굉장히 피로하다라고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꺾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가 2004년 하반기에서 2005년 상반기까지는 업황이 좋은데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시각들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지치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 정도만 만약에 조선주를 바라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러한 저희는 지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왜냐하면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되는 섹터들은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거와 관련된 실적도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 난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오가는데 저희가 장기 사이클에 해당하는 장기 수주 산업이다 보니 이게 실적으로 나오는 데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아예 경험을 안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굳이 지금까지 만약에 참으면서 넘어오셨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한 번 정도 보고 빠져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요? 주가가 올라서 수익이 나시는 결과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주식을 사놓고 한 3년 정도 사이클은 지켜봐야 결론이 난다.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조선은 그보다 더 기네요. 저희가 수주해서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단 3년 걸리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는 시초가 3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길다고 볼 수 있죠. 자, 아까 말씀하신 2006년에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좀 우상향을 했던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뭐 2000년부터 사실은 조선주가 우상향을 했더라고요, 네네. 과거에. 그리고 2006년까지만 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뭐 고점인가 싶었는데 사실 그 대시세는 2007년에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슈퍼사이클의 조선주의 대시세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조선주를 오래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든지 관심 있게 업황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HD 현대 마린솔루션 5월 상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어떤 판도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조선주의 수급을 많이 흔들었던 사례가 있어서 요즘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상장되어 있었는데 밑에 있는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쪽 수급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요번에 상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선업체들은 제조업체이잖아요. 근데 같은 업체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선박에 대한 수리 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럼 뭐 저희가 항공 같으면은 아시아나 IDT 같은 이런 쪽인가요? 그거와는 다른가요? 조금 다른 약간 네. 그 수리 개조 중개 뭐 아니면 이제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AS, MRO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뚝딱뚝딱해서 선박을 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이제 현지 야드와 연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가 일단 달라요. 조선업체들이 여러 개가 상장할 때는 같은 고객사를 상대로 하는 회사가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조선소는 보통 신조를 필요로 하는 선주들에 해당하는 그런 고객 영업을 하는 것이고,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개선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체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O 시장 내에서 저희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약간 지금 시장에는 없는 형태의 그런 회사에 해당이 되어서 이제 오히려 조선업을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고객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회사의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조선에 이런 영역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진다라는 이해도가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좀 투자 심리 개선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선이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솔루션, 토탈 솔루션 기업도 있다는 차원에서 시장에 관심을 좀 더 끌면서 조선주에 대한 어떤 투자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이 2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가 73,300원에서 83,400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PER을 30배 이상 매겼기 때문에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연구원님은 고평가로 밸류에이션 매겼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가 피어를 제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닥 고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달 말에 일반 청약 예정돼 있고 다음 달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정되어 있는 이 HD 현대마린솔루션 조선주의 수급을 빨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조선주의 탑픽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탑픽을 정리해 주시죠. 조선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올해 어쨌든 실적에서 가장 튀는 섹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좋은 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HD 한국조선해양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어떠한 영역에서 발주가 제일 잘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오일머니들이 좀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탱커나 이제 해양 플랜트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형사 중에 얘기를 하는 삼성중공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선박에 대한 수리개조 시장이 열리게 되면 기존의 신조선 업체들한테만 엔진이나 뭐 이런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들이 개조 쪽에도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납품처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엔진 기자재 업체를 꼭 가져가시자라는 의미에서 조선 기자재에서는 저희가 STX 중공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실적주이자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 시장에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실적 관점에서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엔진에 대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을 예상하면서 세 가지 종목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해운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최근에 들썩임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만일에 봉쇄된다면 이라는 가정까지 해서 조금 오르는 듯하다가 이번 주는 사실 중동발 리스크에는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이 시세의 지속 여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23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이슈는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속성을 저희는 좀 짧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게 이 해운 업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이 해운 업계 자체는 수요가 굉장히 좋을 때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네. 실질적으로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막 너무 많이 밀리고 막 이래서 안 좋아요라고 했지만 밀림으로 인해서 그 배가 쇼티지가 나고 저희가 그 와중에 또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배들이 여기저기를 되게 자유롭게 갈 수는 없지만 그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가운데 막상 수요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못 가는 김에 그냥 안 가고 말지라는 정도의 시장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운임이 그 외부 이슈에 맞춰서 저희가 올라주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해운주는 실질적으로 하루 들썩이고 결국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이 해운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역의 수요가 좋지 않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가 네. 이러한 무역이 좋을 정도의 그런 경기 상태는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운임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여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업체들의 그 실적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주가도 궁극적으로 변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희가 뭐 살아생전에 이 정도까지 높아지는 시기는 쉽진 않잖아요. 네네. 저는 그 정도로 평가하는데 연구원님도 혹시 그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실질적으로는 예, 저희가 굉장히 이제 높은 이게 뭔가 상황인 다시 거잖아요. 옛날 정도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예전만큼 해상 운송 루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항상 긴장 상태이니까 이거라는 전제 하에 운영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희도 리스크 정도의 레벨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주의 사실 본질은 전 세계 글로벌 무역이 원활하게 세계화가 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사실 수요가
잘 유지되고 경기도 좋고 해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예. 많은 양을 수요를 필요로 그렇죠. 하고 이럴 때 이제 가장 좋게 흘러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코로나 팬데믹은 또 이례적으로 굉장히 호황이었던 네네.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점. 그때 또 대시세가 한 번 났고 지금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톤세제 연장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해운주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고요? 저희가 이 회사들의 법인세 내역을 보면 실제로 이제 다른 업태의 산업들은 저희가 법인세율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해운업체들은 굉장히 적게 내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톤세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운영하는 그 선박의 톤수와 운영 시간을 반영한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다 톤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만 갑자기 톤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면 이 국내를 베이스로 하는 해운업체들의 경쟁력이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톤세를 연장을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평균적인 레벨의 글로벌 선사들과 비슷한 정도의 조건만 갖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톤세제라는 것이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보유 선박의 순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반으로 과세를 하는 제도. 이게 다른 기업들과는 또 다르게 이런 해운 쪽은 뭐랄까요? 이런 글로벌 무역을 담당하면서도 또 리스크도 좀 해상 운송이니까 담당을 하는 데에 따른 어떤 세제 혜택을 전 세계적으로 좀 주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공통적으로 있을까요? 그렇게 주는 거지만 막상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네네네. 영업이익 나오는 거에 이제 원래 법인세율만큼 세금을 매기면 아마 시장 금리보다도 더 낮은 정도의 이익밖에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산업의 특징이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톤세제라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세금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따르고 있는 측면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해운주의 투자 포인트와 탑픽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저희가 있을까요? 일단 뭐 경기 민감 섹터인데 지금 저희는 경기를 좀 좋지 않게 판단을 하고 있는 편에 해당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운송주에 대한 접근을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덜 조정받을 거에 대한 접근을 위주로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도 자기의 가장 주력 사업에 해당하는 업황 자체가 공급 부족과 그래도 수요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해운 섹터를 굳이 찾아보면 지금 자동차 운반선 시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그래서 저희는 해운주 내에서의 탑픽은 현대 글로비스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주식을 사서 절대적인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하지 않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투자의견은 지금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산업 자체가 공급이 좀 타이트하고 수요가 강한 국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중립 의견을 주셨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고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종목 현대 글로비스라고 보셨는데요. 이건 이제 차량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전망도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예, 올해 실적 좋을까요? 많이 좋습니까? 자동차 산업의 네. 그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쪽 시장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다른 대륙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을 보내는 그런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한정적인 시장 아닙니까?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물이 실리기 때문에 컨테이너 쪽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이제 만들어서 완성품 만들어서 실어서 보내는데 이거는 그냥 온리 자동차만 보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화물을 실는 주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만큼 많은 차량을 수입해가지고 팔 수 있는 국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이 폐쇄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시각각 운임이 또 변한다고 해서 그 해운사들이 그 운임만큼 올려받고 내려받고 이러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보를 얼마나 캡티브 시장에 대한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임의 인상분을 이제 누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큰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 나라에 해당이 되고 기존의 이 시장 자체에 지금 자동차 운반선이 굉장히 쇼티지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시기를 잘 만난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매력적이다, 저점인 수준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0.12% 상승하면서 17만 2,2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제한적인 마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 만큼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하시면서 또 좋은 가격이 있을 때 한번 좀 관심 있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분류를 해주셨네요. 오늘 뭐 확실히 투자 매력도는 조선주에 있다라는 점 결론 내려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